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 한국사의 구동준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고려 말 상황과 조선의 건국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업할지 간단하게 OT를 진행했었잖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건국대다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조선의 건국대다 초대왕인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할게요.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해군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건국의 시초죠. 이성계가 이렇게 이제 위화도해군을 통해서 군사적 실권을 잡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공양왕의 즉위를 통해서 정치적 실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과점법 시행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이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수도를 한양 한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수도와 관련된 것들을 비롯하여 사실 조선의 여러 그 정치 사상 등을 비롯한 것은 사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가 저번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도전인데요. 정도전은 이제 어떤 정치 사상을 주장하였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하 중심의 정치인데, 왕은 이제 인사권이나 군사권 같은 중요한 것만 맡고 나머지는 재상들이 회의나 왕과의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뒤에서 잠깐 하고요. 먼저 정도전이 집필한 책 3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도전은 이제 조선 경국전, 불시자편, 경제문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중에서 불시자편을 한번 볼게요. 불시자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가 유추되나요? 단어를 보고 바로 이제 불시, 불교가 유추가 되잖아요. 예, 불시자편은 뭐냐면 부처님 시의 잡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강하죠. 그래서 당시 정도전이 이제 불교에 대한, 유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 대한 걸 매우 배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기타 지필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정도전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이방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방원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겪었는데요. 이방원은 사실 되게 조선을 건국하는 데 매우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도 있죠.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정몽주를 자신이 이제 죽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을 세웠는데, 당시 이제 두 번째 왕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자로 책봉된 왕이 책봉된 이제 아들이 방석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자신에 비해서 한 게 별로 없고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아버님의 뜻인데 어떻겠어요.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알아봤죠. 이방원이 내가 왜 안 됐지? 이래가지고 이런 심정을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방원이 이제 자신이 세자가 책봉이 안 된 게 정도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정도전이 이방원의 옆에서 귀띔을 해줘가지고 이방원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방원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매우 짜증이 나는데 자신의 앞길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방원은 결심을 합니다. 1차 왕자의 난이죠. 이방원을 비롯한 이제 왕자의 종친 세력이 정도전 등 개국공신 세력과 방석을 재건 사건인데, 방번은 이제 방석과 함께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강씨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차 왕자의 난이 진행되고 이방원은 이제 실권을 쥐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다음의 왕인 정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을 한 다음에 이제 정종을 즉위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이라는 이제 형이 이방원이 저렇게 나대고 있는 꼴을 못 보겠는 거죠. 왜 손마가 실권 잡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가지고 이방간이 결국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실권을 장악한 이방원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이방관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관이랑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이방원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다음 왕이 이제 정조가 올라가는데 정종은 이거 나라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종은 결국 정종 때는 실권을 이방원이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원이 그냥 정종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 이렇게 계속 하면은 정종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실권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정종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혹시나 이 동생이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종이 나중에는 이방원한테 왕위를 주게 돼요. 근데 처음에 알려지는 얘기로는 정종이 왕위를 주려고 했을 때 이방원이 거절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물론 왕이 되고 싶어서 왕제난을 한 건 맞는데 이렇게 바로 왕위를 받고 나면은 역사에 좋지 않게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종이 처음에 이방원한테 왕위를 건네줬을 때 이방원이 바로 받지 않았다가 받아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방원이 받아줬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정종은. 그래서 결국 태종이 새로운 왕이 되는데 태종은 이제 자신이 1, 2차 왕자연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얘네들이 왕위를 또 바꾸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였는데 그래서 재상들의 권한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사병혁파를 하였는데 사병혁파란 이제 개인의 군사를 국가 군사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군사들은 수가 줄어들면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했던 것처럼 군사를 동원하여 난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나중에 세종 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육조 직계제는 이것도 또한 재상들의 권한을 악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상들의 권한을 악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제 왕권이 대신 이렇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왕이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맞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은 이제 사관원을 독립시켰는데 사관원은 이제 정책을 비판하고 간쟁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거를 이제 독립시켜가지고 마찬가지로 대신들을 견제하였고 양전사업, 호적, 호패제를 실시하였는데 태종이라는 이제 칭호가 붙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왕이 아니라면은 이제 태라는 자신이 이제 나라를 건국했던 왕이 아니라면 태라는 칭호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태종은 태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양전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양전사업은 본래 1대 왕이 했어야 됐는데 이제 1대 태조 이성계가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종이 이때 실시하였고 결국 이방원에게 신하들이 나중에 훗날 태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양전사업, 호적, 플러스 호패제 등을 통해서 전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태종의 다음 왕인 이제 세종 차례인데요. 태종이 원래 자신이 가졌던 이제 3명의 아들 중에서 장남을 원래 왕으로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과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에 비해서 이제 매우 왕위 자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신하들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태종 또한 자신이 원래 장남을 왕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다짐을 결국은 세종을 체제로 축봉하면서 어기게 돼요. 자신의 다짐을. 그래서 세종은 그만큼 왕의 됨됨이가 매우 좋았는데 세종은 먼저 이제 유교적 정치,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고 이제 집현전, 경연제도를 활성화하였는데 집현전은 훌륭한 사람을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과거제도 있잖아요. 과거제도에서 이제 합격한 흔히 말해서 엘리트 우수생들을 뽑아가지고 집현전에 넣었는데 집현전은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연은 이제 국왕과 신하들이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제도인데
이 두 개의 제도를 통해서 임금과 재상 간의 소통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왕권, 신권 조화, 그래서 즉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는데, 왕도 정치를 추구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들 수 있어요. 의정부 서사제를 이제 설명할게요. 위에 있는 태종의 6조 직계제랑. 먼저 이제 중앙 정치 구조는 이렇게 크게 왕, 의정부, 6조 이렇게 나뉩니다. 6조에서 먼저 의정부로 어떠한 제도나 의견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은 의정부에서 그걸 심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태종이 실시했던 6조 직계제는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으로 직행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6조 직계제는 의정부에 있던 재상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재상들의 권한이 악화되고 왕의 권한이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런 6조 직계 의정부 서사제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하면서 세종은 또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문화, 과학 기술의 발달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아예 단원 한 개를 통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종의 군사적 업적인데요. 군사적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제 사군육진 개척, 그리고 두 번째는 스시마섬 대마도 정벌인데요. 사군육진은 이제 현재 국경선을 만들게 된 그런 개척인데, 사군은 이제 압록강 주변이고요. 그리고 육지는 두만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시마섬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본 땅이죠. 대마도인데, 이제 스시마섬에 있던 이제 흔히 말하는 도적들이 자꾸 남부지방에 있는 조선 국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세종이 이를 보고 이종무 장군에게 시켜서 스시마섬 대마도 정보를 시키고 항복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네, 이제 세종의 다음 왕인 문종인데요. 문종은 이제 세종의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이고, 근데 이제 문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재위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문종은 세종이 왕일 때 15년 동안 옆에서 왕 연습을 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문종은 유일한 저희가 알아둬야 할 유일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사를 완성하였는데, 고려사는 이제 기존체로 쓰였는데, 기존체로 쓰인 대표적인 책으로는 이제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있죠. 그 책이 있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고려 부분을 배울 때 간단하게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려사라는 책은 세종 때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종은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종 다음의 왕인 단종을 알아볼게요. 단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12살 때 왕위에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초5죠. 초등학교 5학년이 왕위에 즉위했다고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국정을 총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종 주변에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재상 권한이 그래서 높아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재상들이 권한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단종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재상들이 예를 들어서 일화류가 있는데 어디다가 황색 점을 찍어 놓고 단종에게 이제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단종이 거기다 찍고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상 권한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세종의 아들 중인 이제 수양대군이 있는데요. 수양대군이 이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재상들이 나대나. 그리고 단종이 12살에 즉위된 게 못마땅한 거죠. 어린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수양대군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개유정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1453년인데요. 개유정란은 이제 단종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숙청하고 세종 스스로, 수양대군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단종은 그래서 폐위가 됐는데, 이를 봤던 이제 몇몇 신하들은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칩니다. 단종 복위 운동엔 예를 들어서 사육신 사건이 있는데, 그래도 세조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라는 칭호가 붙었잖아요. 이 조라는 칭호가 붙은 게 아마 이를 통해서 이제 일단 왕권 강화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 신하들이 조라는 칭호를 붙인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종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결국 개유정난으로 인해서 세조가 즉위하게 되는데, 세조는 개유정난으로 즉위하였고 이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태종과 마찬가지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나중에 나오는 성종과 이제 세종을 묶어서 공부하고 세조와 태종을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각각 이렇게 두 명의 성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세조는 이렇게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서 왕권을 강화했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는데, 경국대전은 이제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이제 집현전, 경연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집현전, 경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재상들의 권한도 약화시키고요. 소통을 잘 안 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독자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세조는 이제 세종 아버지와 반대 성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조는 이제 직전법을 실시하였는데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단원을 맡고 있는 학생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세조는 이렇게 직전법을 실시하였고요. 이제 호적 조사를 또 하였는데 인구를 파악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종 다음의 왕으로는 예종이 있는데, 예종은 세조의 처남으로 20세에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이제 성종인데, 성종은 사림 세력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림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옆에 나오는 전국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선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림 세력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사림 세력은 원래 위화도 해군이 일어난 뒤에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제거된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있지 않습니까?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 지방에 나는 이 조선이란 나라의 건국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이래서 지방에 응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응거했던 이제 선비들을 사림이라고 하는데, 선비사에 수풀림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종이라는 왕이 당시 이 지방에 있던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명씩 한양으로 점점 사림 세력을 불러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나중에 다른 단어에서 배우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훈구파라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림 세력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종은 이제 홍문관, 경연이라는 걸 다시 부활시키는데,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것이고요. 경연은 세종 때 실시했던 그 경연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홍문관 경연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홍문관은 뭐 세종의 집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는데, 세조 때 편찬 시작하였던 경국대전을 이제 성종 때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오늘 진도는 다 나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은 태종뿐이다. 네, 답은 X죠.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은 태종뿐이다. 이 뿐이 없다면 맞은 건데 뿐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세조도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이고요. 2번, 태조 이성계는 건국 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네, 이 역시 X입니다. 양전사업을 실시했던 왕은 태종으로 여러분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3번, 세종 때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 네, 이거는 5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4번, 세종은 A와 B를 만들었으나 세조 때 폐지되어 성종이 C를 만들고 B를 부활시켰다. 각각 A, B, C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집현전, 경연제도,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세조 때 땡땡땡을 시행하여 땡땡땡땡에게만 수도권을 지급하게 하였다. 네, 정답은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권을 지급하게 하였다인데요. 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 대한 답이 나머지 왕과 다른 두 왕을 고르시오. 보기 자식 중 장남이 왕이 된 경우에 속하는가? 자식 중 이제 장남이 왕이 된 경우에 속하는 왕이 두 명일 수도 있고요. 속하지 않는 왕이 두 명일 수도 있겠죠. 네, 정답은요. 3번, 4번 문종과 단종입니다. 이제 태종은 이성계의 많은 아들 중에 다섯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은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고 문종은 첫 번째 아들 장남이고요. 단종 또한 첫 번째 아들 장남이고요. 세종은 세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고요. 예종은 이제 세조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고요. 성종은 이제 예종의 장남이 아니고요. 이제 예종의 형제인 첫째에서 낳은 왕이기 때문에 답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답이 갈릴 수 있는데 문제의 의도는 이제 직계되는 왕들 중에서 장남인 경우에 해당하는 왕을 뽑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3번, 4번 문종과 단종이 답이 맞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되다 기출문제 그리고 2단원 유교적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기출 첫 번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